영호남의 지자체들이 섬진강 복원을 통한 관광산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반대 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이 광양항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상하차 작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불투명합니다. 조사위원이 아직도 위촉되지 않아 현 정권 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과 구례, 경남 하동까지 합동으로 추진돼 섬진강권 관광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 망덕 포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활도와 수변공원을 연결한 295m 길이의 해상보도교가 완공됐습니다. 이 해상보도교를 망덕포구로 추가 연결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망덕포구를 기점으로 하는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 망덕과 다 사평 세 곳의 선착장을 만들어 수상 레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광양시는 물론 구례군과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례에 한 군데, 하동에 세 군데, 그리고 광양에 세 군데의 나루터를 만들 거고요. 우선은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동서의 백길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거점 관광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양시는 망덕포구 일대가 핵심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원해 지리산 기슭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섬진강.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이 영호남을 잇는 관광 벨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웅천 복합단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 의원 26명에게 특조위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모두 8명이 답변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협은 웅천 택지의 높은 분양가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여기에 여수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다수의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교육 투자 비율 조사 결과 순천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의 교육 투자 비율은 순천시가 0.93%로 가장 높았고 나주시 0.78, 여수시 0.76, 광양시 0.75% 순이었으며 고흥군은 0.06%에 그쳤습니다. 교육 투자비는 각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시설 개선과 확충 등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광양시가 메르스 유입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 8일 서울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메르스 유입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광양 지역에 메르스 확진자나 접촉자는 없지만 메르스의 특성상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고흥에서 추진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이 찬반 논란에 휩싸인 지 오래입니다. 군이 주최한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사업 착공을 앞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 의원과 고흥군은 내년 말까지 고흥만 간척지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4억 원, 고흥군 예산도 161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장 오는 11월에 착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1년여 이상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핫 이슈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돌이키기도 어렵다는 게 고흥군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마련한 찬반 토론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찬반 의견도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그 사업으로 해서 발생된 잉여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환원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된 연후에 100% 반대인데 토론회만 하는 걸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찬반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고흥군은 사업의 불가피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군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전이나 그다음에 소음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 예, 그래서 지금 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비행성능 시험장 공사 착공을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보존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화물연대 컨테이너 조합원들이 광양항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차량을 동원한 결의대회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본부 컨테이너지회는 오늘 여수광양 항만공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기준으로만 적용돼 출혈 경쟁으로 인한 광양항 터미널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상하차 기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극심한 상하차 작업 지연 때문에 장시간 대기와 수입 감소, 야간 노동을 해야 한다며 기존의 선적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금을 1시간 내 상하차 인센티브 지원금 제도로 변경 시행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센터는 산단 퇴직자를 대상으로 안전감시와 환경보전, 시설 유지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퇴직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과 문화사업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민중당과 농민단체가 논타작물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지자체와 농협 등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하고 농어촌공사 역시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농민들의 벼 재배를 막았다며 이는 구시대적 적폐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도당은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농민 피해 접수와 함께 정부와 전남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조사위원조차 위촉되지 않아서입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까지 공포돼 모든 법적 근거가 갖춰진 5.18 마지막 진상규명. 그러나 정치권은 6달째 진상규명을 해야 할 조사위원 위촉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으로 1명, 여야 각각 4명 등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4명을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공모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 이번 주 중으로 명단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위원 선정을 마쳐서 국회 사무처에 명단을 올릴 예정이고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입니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민주평화당 대신 야당목 4명 중 3명을 추천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추천 시기와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정치권의 늦장으로 일정이 촉박해지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어려워졌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구성 등 향후 절차도 도미노처럼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검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늦었어요. 다만 위원 추천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적절한 인물이 되기를 우선 기대하는 겁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장 3년. 위원회 출범이 장기 표류할 경우 5.18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동부 해역에 발령됐던 보름달 물해파리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월 27일 전남 등량만과 고흥 남부 해역에 발령했던 보름달 물해파리주의보를 오늘 모두 해제했습니다. 과학원 측은 지난달 100제곱미터당 13개체를 기록했던 해파리가 이달 들어 2개체 이하로 감소해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부터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2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광고 게시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광고 게재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업자 2명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수산당국이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점검 활동에 나섭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동안 여객선 이용, 레저와 어로 활동 증가로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합니다. 해수청은 오는 11월까지 항내 화물선과 유조선을 상대로 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제박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항만 및 어항시설 현장 점검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절 기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펼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고발을 포함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내년 3월 실시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며 후보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상징문에 사용될 문구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내일 대학 교수와 지역 역사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여수 상징문 현판에 사용할 문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대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쯤 최종 문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동차 도로의 건설 중인 여수시 상징문 기념문은 차량 통제를 위한 협의와 설계 변경으로 지난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창과 음악을 중심으로 연출한 창작 판소리극이 고흥 문화회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판소리극 모돌전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전혀 새로운 형식의 판소리극으로 창작한 공연으로 판소리계의 프리마돈나 바게리와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무신정권이라는 암흑기를 배경으로 시대에 감춰진 진실과 함께 궁극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집요하게 파헤쳐 관객들에게 강렬한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